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줄어들고 문득 여행도 혼자 떠나게 되고 밥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사람들 틈에서 밀려난 건 아닐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불행일까요? 아니면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일까요? 인생에는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무리 속에서만 살아가고 누군가는 어느 시점부터 조용히 혼자가 됩니다. 이 혼자의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삶이 사람을 가려내며 건네는 선별된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생겼다는 건 단순히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삶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말의 수위를 조절하고 분위기를 읽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 애씁니다. 그 과정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까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시끄러운 자리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여야만, 조용해야만 비로소 들리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를 실패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을 가치의 감소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늘어나야 하고 어떤 것은 줄어들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무성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먼저 잘라냅니다. 겉보기엔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 여행하게 되는 시기,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는 바로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삶이 겉을 정리하고 속을 단단하게 만들려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시간을 스스로 벌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남들만큼 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귀한 시간을 고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됩니다. 외로움이라고 부르면 외로움이 되고 준비라고 부르면 준비가 됩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서볼 때가 되었다는 삶의 조용한 통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통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 예전의 소음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직은 이 시간이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만큼은 이렇게 마음속 문장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를 여는 첫 번째 문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내어준 자리라면 그 시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은 늘 조율의 연속입니다. 어디를 갈지, 언제 출발할지, 얼마나 머물지, 무엇을 볼지 서로의 취향을 맞추느라 결정은 늘 타협이 됩니다. 그 과정이 즐겁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여행이 아니라 관계 관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떠난 여행에서는 그 모든 조율이 사라집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 위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도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전부 내 몫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결정해야 할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를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떠나기 전 괜히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길을 잘 가는 연습이 아니라 선택을 감당하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별로인 장소를 만날 수도 있고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감각,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정을 미뤄온 시간이 많습니다. 누가 정해주길 바랐고 다수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익숙한 방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 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내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끌리는지, 어디에 머물고 싶은지, 언제 쉬고 싶은지, 이 모든 질문은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질문들입니다. 혼자 여행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인지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편안함을 택하는지, 의미를 택하는지, 익숙함을 택하는지, 아니면 낯설음을 택하는지, 이 기준은 여행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일을 선택할 때, 머무를 곳을 선택할 때, 혼자 여행을 통해 사람은 점점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는 누가 옆에 없어도 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함께 있지 않아도 허전함보다 안정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습니다. 더 많이 봐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본 시간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입니다. 혼자 여행은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다시 무리 속에 돌아가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방향타를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혼자 밥을 먹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도시의 작은 식당, 창가에 놓인 테이블 하나, 말없이 놓인 한 그릇의 음식. 이 장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로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불편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괜히 신경 쓰이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굳이 약속을 만들거나 대충 때우거나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그만큼 우리는 혼자 밥을 먹는다는 행위를 어색함이나 외로움과 연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종종 내 몸의 신호를 뒤로 미룹니다. 상대의 입맛을 맞추고 대화를 이어가느라 얼마나 배가 고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지 못합니다. 밥은 먹었지만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천천히 먹을지, 언제 젓가락을 내려놓을지 모든 선택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단순한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만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대충 대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자신을 쉽게 밀어냅니다. 반대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선택에서도 자기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될 때 서두르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삼키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밥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굳이 불편한 자리에 자신을 놓지 않고 소모되는 만남을 조용히 줄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환경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외로움에 익숙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나를 제대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처음에는 혼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부담이 아니라 안정으로 바뀝니다.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를 잘 돌볼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다른 누구도 대신 줄 수 없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연습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연습이 됩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며 길을 선택하는 연습을 했다면 혼자 밥을 먹으며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쌓일 때 사람은 점점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조용한 식당 한켠에서 말없이 먹는 한 끼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한 끼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외로움은 곧 약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관계든 붙들어 두려 애씁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단단해집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나눌 수 있고 불안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은 잠시 편해지지만 그만큼 스스로 설 기회는 줄어듭니다. 혼자가 되면 다릅니다.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안쪽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불안도 망설임도 기대고 싶었던 마음도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는 약해진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근육이 쓰이기 시작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써야 단단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던 마음은 혼자가 되는 순간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을 먹으며 혼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혼자서도 괜찮다. 이 문장이 쌓이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음이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안정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이미 한 단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사람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를 맺고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건강합니다. 상대에게 과하게 기대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불안합니다. 관계가 멀어질까 늘 조심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기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혼자가 아니지만 마음은 늘 불안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이 차이를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자임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조용히 확인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의 선택 앞에서 이전보다 덜 흔들릴 뿐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면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중심을 키워줍니다. 그 중심이 생긴 사람은 어디에 있든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비로소 혼자일 때만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지나오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애써 바꾸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판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외부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소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마음속의 작은 움직임들이 선명해집니다.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괜히 숨이 막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지, 이런 감각들은 사람들 틈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기보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 왔던 것들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사실 이 관계는 나를 많이 소모시켰구나. 사실 이 방식은 내게 맞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다 문득, 여행지의 숙소에서 혼자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처럼 아주 일상적인 장면 속에서 스며듭니다. 특히 관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만남들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왜 늘 내가 맞추는 쪽이었는지, 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변화입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억지로 참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은 관계를 끊을 때도 조용합니다. 큰 갈등을 만들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이 또한 하나의 용기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놓아둘 수 있는 용기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일 때 길러진 감각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삶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가 줄고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혼자일 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은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삶의 질서를 서서히 바꿉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삶 전체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역시 결국은 혼자 통과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늘 곁에 사람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책임을 져야 할 때, 버텨야 할 때, 이 순간들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지막 선택은 늘 혼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혼자 걷는 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부정할 뿐입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이 진실을 미리 연습하게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일상의 형태로 말입니다. 여행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은 나는 혼자서도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경험을 쌓게 합니다. 이 경험은 말로 배울 수 없습니다. 몸으로 겪어야만 내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동안 혼자 서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가 곁에 있었고 늘 함께 결정해왔기 때문에 혼자의 무게를 견뎌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혼자의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서 불안과 선택을 견뎌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기를 바라되 없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혼자 걷는 길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를 맺고 집착이 아니라 존중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할 수 있을 때의 가치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함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혼자 서지 못한 사람은 함께 있을 때조차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운 길도 아닙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생길수록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바로 그 힘을 기르는 일상적인 연습입니다.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서도
자기 삶을 붙잡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쓸쓸함이 아니라 단단함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남습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분명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운이 그렇듯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힘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삶을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혼자의 시간은 사람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잘못 쓰이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이는 아주 미묘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혼자의 공백을 무언가로 급하게 채우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자극적인 선택을 반복합니다. 과도한 술, 끝없는 영상, 의미 없는 만남, 혹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의 시간을 망가뜨립니다. 혼자의 시간은 본래 조용해야 합니다. 조용해야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조용해야 내 상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 고요를 견디지 못하면 혼자의 시간은 그저 공허로 변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춘 것 같다. 이 생각들이 반복되면 혼자의 시간은 성찰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는 비교를 위한 상태가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뒤처졌다는 증거도 아니고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표시도 아닙니다. 지금의 속도와 방향이 나에게 맞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혼자를 도피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혼자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혼자는 회복이 아니라 고립에 가깝습니다. 혼자는 선택일 때 힘이 되지만 도망일 때는 삶을 더 좁게 만듭니다. 건강한 혼자는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문을 닫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열고 닫을 줄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혼자 있는 동안에도 자기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잠을 챙기고 몸을 돌보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작은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혼자의 시간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혼자의 시간은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그 덜어냄이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안정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을 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조급하게 소비하지 않고 자극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게 둘 수 있다면 이 시간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혼자 여행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박수 쳐주는 순간도 없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로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충분히 쌓이고 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삶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을 상황에서도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관계의 변화 앞에서도 자신을 쉽게 잃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특별한 가르침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조언 때문도 아닙니다. 혼자 있던 시간들, 말없이 걷던 길들, 조용히 먹던 한 끼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사람을 더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더 단정하게 만듭니다. 말은 줄어들고 선택은 분명해지고 삶의 중심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예전보다 덜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 관계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의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오래 지탱하는 흔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가 두렵지 않고 혼자 있어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이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혼자는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니고 부족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삶을 다시 정렬하는 아주 조용한 기회입니다. 지금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혼자 밥을 먹고 있다면 그 시간을 서둘러 지나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잘 지나가면 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성실하게 이 시간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길을 걷게 될 때, 다시 누군가와 밥을 먹게 될 때,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알게 됩니다. 혼자였던 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 삶을 지켜준 가장 조용한 행운이었다는 것을